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 중이던 생후 7개월 아기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가 이상 증세를 보여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세상을 떠난 건데요. 코로나19 치료 체계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궁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응급학과 남궁인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이던 생후 7개월 아기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소방당국에서 병원 10곳을 수소문했는데도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저희한테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렇게 병원을 바로 배정받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매일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병상 부족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수한 이유 때문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병상 부족인데요. 네. 현재 코로나 전담 병상 자체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 자체는 부족하지 않고 남아 있는데요. 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 내에 그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진단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환자를 진단을 그냥 진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 진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검사 나오는데도 우리가 코로나 검사도 한참 걸리는데 응급실에서 이 격리 기준이 밀접 접촉자도 있고 감기 기운 있는 사람도 있고 열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 진단되지 않은 사람, 코로나 환자, 코로나 걸렸던 사람 등등이 모조리 다 응급실 내에 있는 음압 병실을 써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단이 되는 사람들이 도합해서 10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상 배정 받을 때까지 이 음압실을 차지하고 나가면 후속도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이 상당히 큰 병원이지만 이 음압실이 약 7개쯤 됩니다. 응급실에. 그래서 이 공간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10통화씩 이렇게 걸고 병상을 찾기 위해서 도는 것들이 아주 예사로 발생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교수님, 이대 목동병원 커다란 대형 병원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에도 7개 병상밖에 코로나 중증 환자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아주 작은 숫자다. 그렇다면 10만 명 하루에 발생하는 중에 응급실에서 받으실 수 있는 환자는 좀 중증도라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지금 너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밀 음압실에 가야 되니까 이전과는 달리 10만 명 단위로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급한 분들이 병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떠돌다 사망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치료 대상이 응급 치료 대상이 아니거나 경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도 찾아오고 있는데 응급실을 찾아오면 음압실에 배정을 받아야 돼서 포화 상태가 대단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을 최대한 현명하게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상 찾아온 환자를 되돌려 보낼 수 없으니까 먼저 오시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 음압병상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이미 차지하고 있고 격리가 된 상황이어서 쉽게 빠져나오거나 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교수님, 단순하게 응급실 내 코로나19 환자용 음압병상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 감당을 못하겠네요? 사실 2년 동안 정말 저희가 많이 늘렸고요. 또 이제 더 늘리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재 오미크론이 델타랑 패러다임이 아주 다른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현재 방역 기준이 알파, 델타 기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확인이 안 된다든지 아주 많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응급 음압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면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섣불리 완화하면은 의료진 감염, 병원 내 감염 자체가 좀 심각해져서 이걸 섣불리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델타 기준을 계속 적용해서 이 격리 병상을 순식간에 늘리는 일은 조금 당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증이 아닌 환자분들 가급적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 재택치료 체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혹시 재택치료하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시거나 의심되시면 바로 그냥 대형병 응급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 재택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게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2019년 말에 코로나 발발 이후로 올해 초까지 확진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지금 하루에 10만 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희도 모든 코로나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는 사실은 병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체제에 순응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독감 걸렸을 때 이전에도 모든 사람이 입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한 시스템은 이제 저희도 조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7개월 아기라든지 조금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위험하신 분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셔야만 오늘 같은 일이 안 생기고 좀 음압병실을 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잘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지금 계속 유례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재택치료라는 게 저희들도 대단히 의료계에서도 거의 도입된 바가 없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게다가 이미 2년 동안 의료계랑 공무원이랑 너무 번아웃이 많이 돼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어디까지 관여할지도 불분명하고 방안이 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스템을 잘 만들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혹시 현장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남궁인 교수께서 제안하시는 시스템 개선 방안 있을까요? 일단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택치료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라는 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자가 재택치료가 도입되니까 서로 막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고 않는 방법, 얼마나 격리해야 되는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지, 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홍보가 잘 알려져야 할 것 같고, 또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음압실에 들어가는 기준을 조금 낮춘다든지, 이 병상을 확충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특히 임산부들 그 수용이 안 돼서 돌고 있고 중증 환자들이 돌고 있고 이것들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결국은 조율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일단 하루 10만 명 이상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일부 예측 전문가 예측은 하루 27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일반 국민들 확진자들이 재택에서 안심하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수용 가능한 그러한 시설과 역량을 확충하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네. 교수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환자들 위해서 끝까지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일하시는 의료진께도 응원 격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